개장 전 성공 전략입니다. 시장과 섹터에 대한 방향 설정, 오늘은 이창환 영업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차 전지 섹터에 추가된 뉴스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밤사이 뉴욕장 2차 전지 쪽, 리튬 쪽도 그렇고 전반적인 반등이 같이 있었고요. 관련한 국내 기업들의 실적도 쏟아졌어요. 2차 전지 sek터 내 이슈와 실적에 대한 평가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포스코홀딩스 실적 발표 이슈 있었고 어저께는 SK온 그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우려가 좀 있었는데 불구하고 특히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실적을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또 투자 쪽의 속도 조절 얘기는 있었는데 요건 좀 짚고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포스코홀딩스를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2차 전지 소재 사업 내에서 2024년에서 26년 구간에서의 생산 능력 확대를 일부 조정한다는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시장의 평가는 어떻든 최근에 부진한 그런 시장 업황을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합리적인 결정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나쁘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자체도 영업이익이 5,830억으로 이제 3개 분기 만에 전분기 대비 개선이 나왔고 철강 사업은 2,950억 정도로 전분기 대비 12% 정도 상승 나오면서 예상 수준 부합했는데 2차전 소재 쪽에서는 660억 정도의 그 재고 평가 손실이 환입되면서 이제 한 4분기 대비해서는 1,750억 정도 이제 개선 형태가 나와서 포스코그룹 실적 자체는 좀 선방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IR 재료가 이제 핵심적인 거는 올해가 이제 포스코그룹의 리튬 생산의 원년이자 그 포스코그룹 그 전기차 배터리 풀 밸류 체인이 본격 가동되는 첫 해이고 양극재라든가 음극재 천연 그 흑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가동 그 양산 구간이고요. 전구체 리튬, 니켈, 리사이클링 그리고 이제 인조 흑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가동 초기 단계이고 그리고 인상 흑연, 구형 흑연,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투자 중이다. 이렇게 이런 그 풀 밸류 체인을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24년에서 2026년도에 생산 능력 계획을 다소 좀 그 투자 시점 수년한 거죠. 그러니까 없앤다는 게보다 2030년까지의 그 투자 그 캐파 목표치는 그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네. 2024년에서 2026년 구간에서의 투자를 다소 좀 수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양극재 쪽에서는 25년 캐파가 이제 26년으로 가면서 이제 1년 정도 그렇게 그 수년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광선 리튬 6만 톤을 27년도로 연기하고 배터리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배터리가 덜 나오니까 리사이클링 밀리는 겁니다. 1만 톤 정도가 27년 이후로 밀리면서 26년 말 생산 기준이 16만 6천 톤에서 9만 6천 톤으로 다소 좀 하향 조정을 한 것이고 양극재는 그냥 1년 정도 수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니켈과 음극재 쪽에서는 이제 그 캐파 조정이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부가가치가 높은 이제 돈이 되는 쪽의 리튬과 양극재 쪽에서는 최소화하고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을 떨어지고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니켈과 흑연이라든가 이런 그런 쪽 음극재 쪽은 다소 좀 투자를 좀 그 줄인 축소시킨 점은 좀 있었고요. 다만 이제 2027년도 이후에 광석과 그 염수 리튬 모두 그 캐파 확장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키움증권에서는 이러한 그 광선 리튬과 염수 리튬 그 초기 단계에서 상용화 공정과 그 포스코인 공정을 통해서 세후에 이제 향후에 이제 그 생산이라든가 이제 비용 효율적 공정을 통해서 뭐 캐파 확장을 계속 이제 주력하겠다는 전략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포스코 필바르 리튬 솔루션도 2025년도에 그 에비타 마진 두 자릿수 충분히 가능하고 네. 염원 리튬 같은 경우에는 램프업이 완료되면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원가 경쟁력이 기대된다라고 이제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그 리튬 생산 능력 특히 이제 그 광석과 염수 리튬 염수 리튬 5만 톤과 광석 4.3만 톤 이게 램프업 되게 되면은 괜히 그 향후에 이제 이후에 상황 안정화 이후에 캐파 그 계획을 다시 한번 공유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재와 음극재 쪽에 일부 연기는 있지만은 2030년도에 캐파 100만 톤은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이고 네. 이유는 2030년도를 뷰는 뷰가 아주 다양하고 현재로서 2030년도에 뷰까지 이제 수정하기는 다소 이르다라고 좀 얘기를 해서 다소 이제 일부 이제 수년은 있지만은 이게 이제 투자를 안 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2차 전지 쪽에 그 포스코 그룹의 투자 포인트는 계속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LG 에너지원 솔루션과 그 GM의 핵심 밸류 체인인 그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유효하고 특히 이제 GM 같은 경우가 그 올해 이제 그 전기차 판매 20에 30만 대 판매 가이던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상향 조정도 가능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포스코 그룹의 투자 포인트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탑픽은 여전히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그룹 내 탑픽으로 유지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준의 탑픽 최선호주로 포스코홀딩스를 여전히 유지해 보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개별 종목 이슈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SK이노베이션이 실적을 냈습니다. YOY 기준 영업이익은 증가세였는데 사실 이것은 배터리 부분은 아니고 석유화학 에너지 쪽 덕분이었다라는 평가입니다. 주가는 어제 6% 정도 올랐고요. SK이노베이션도 2년 내내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는 차트 흐름인데 좀 달리 볼 수 있을지 2차 전지 사업부적 측면에서는 내용이 어떻게 잡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우려가 컸던 그 SK 밸류체인에 대한 그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그런 컨콜 내용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SK온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죠. 네, SK온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물론 이제 그 영업이익이 전체 6,247억 나와서 뭐 그 전분기 대비 760% 정도 증가가 남고 뭐 전분기 대비해서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67% 성장이 나왔지만은 배터리 부분이 6천억 이상의 그 3,315억 정도 손실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같은 손실이 나더라도 그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 인상 깊었던 것은 그 해외 법인 그 전 법인이 수율이 90% 이상 중반대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SK온의 그 손실이 수율 문제 때문에 발생한 적이 많았습니다. 80% 이하로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최소 80% 이상이 올라와야지 되는데 그 밑으로 떨어지면서의 적자가 나왔고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 자회사 SK온이죠. 그러니까 SK온의 분기 흑자가 나야지 SK이노베이션의 주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 손실의 내용이 단 그 해외 고객사의 그 재고 조정이 아직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쌓인 재고를 먼저 소진하느라고 그 재고 확보가 아직은 덜했지만 2분기 때는 재고 확보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라인 위험도 지금 상인 소요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율로 따지면은 그동안은 이제 그 강속고도니 투자가 컨트롤이 안 됐었는데 이제 컨트롤이 잡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성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수주종가 눈에 띄는 거는 22년 말에 290조에서 2023년도 말에 400조 이상이 나왔고요. 엔솔이 지금 한 500조 정도 되니까 거의 엔솔과 버금가는 그런 수주 잔고라고 볼 수 있겠고 2016년 이후로 연평균 67% 고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에서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특히 미국 판매가 증가하고 이렇게 되면 AMPC가 증가하면은 당연히 영업이익이 올라갈 것이고 신차 라인업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 판매도 증가 예상이 되고요. 내부적으로는 이런 그 전기차 수요 회복과 글로벌 이제 그 사이트를 효율화라든가 그 비용 절감을 통해서 지금 계속 재무 개선을 개선하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메탈가라든가 배터리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이게 수주로 다시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고 이게 소재 업체로도 계약이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올해 이제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전기차 섹터 EV 쪽 2차전 쪽에 반등 예상이 되고 그리고 올해 올해 하반기에 아이오닉 5, 현대 아이오닉 5 그 페이스리프트라든가 포드 E10G 커스텀 그리고 아우디 지스트가 이제 출시가 되고요. 향후 1, 2년 내에는 그 포드의 그 익스플로러랑 그 현대 아이오닉 대형 SUV와 그 아이오닉 6 북미 쪽에 들어가고 어디 폴스타 얘기 많이 나왔죠. 폴스타가 그 제품의 성능과 제품의 성능을 따진다고 보면은 그 LFP는 선택지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SK오일과 같이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캐파 증설의 그 시점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라서 개별 공장의 세부 사항에서는 아직까지 언급이 어려운데 최근에 그 포드의 그 감원 이슈에 대해서는 이미 나왔던 이슈가 다시 한번 다시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자금 조달 가장 중요한 그 프로젝트가 글로벌 SK랑 현대차 그 조인트 벤처 프로젝트인데 글로벌 SK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에너지부에서 정책 자금 조달을 위한 그 최종 지금 그 협상 중이고요. 계약서 지금 협상 중이고 현대차 쪽 조인트 벤처 쪽에서는 현대 쪽에서 지금 자금을 좀 대주는 형태가 이어지고 일부 또 외부 파이낸셜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이거 AMPC도 이동하면서 재무구조 개선을 좀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동안 이제 GM밸류체인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상당히 중요시하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관련 종목들도 움직이면 괜찮은데 그동안 이제 우려가 컸던 SK온 밸류체인에 관해서도 지금 그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어제 콩콜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양극재 쪽에서는 에스코프로비의 LNF 코스모 흰 소재가 밸류체인에 들어갈 것이고 코스모 흰 소재는 아직 정식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회사 얘기로는 올해 연내 계약 얘기가 좀 있습니다. 연내 계약이 될 것 같고요. 전구체 쪽에서 에코프로버티, 동박은 SKC, 전액과 그 전액 첨가제 쪽에서는 덕산테코피아,
에코프로 HN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을 아직까지 직접 투자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나중에 SK온이 상장했을 때 SK온에다 투자하시는 게 낫겠고 방금 말씀드린 그 SK온 밸류체인 내 소재주에 집중하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것이고요. 양극재는 지금 대체로 코스모 신소재 빼고는 다 3종 바닥이고 네. 코스모 신소재가 쌍바닥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전구체랑 동박은 단기 바닥 자리이고요. 주도주는 지금 전해액입니다. 그리고 전해액 쪽에서의 그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그 NKM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28만 원대에서 굳이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시가총액 5조 이상만 유지하게 되면은 MSCI 편입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전략을 짜려고 하면 좀 가지고 있는 물량이 최근에 사실 또 늘었더라고요. 제가 네. 뭐 외국 드린 건 아닌데. 근데 그래서 5월 15일 날 MSCI 지수 편입이 되게 되면은 요즘은 그 지수 편입 확정된 날 단기 고점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일단 그날 정도 차익 실현 의견을 좀 드리려고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SK이노 직접 투자보다는 SK온 상장 이후 그쪽으로 집중해보고 일단은 SK온 관련한 밸류체인 종목들 말씀 주셨어요. 엔캠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 주셨네요. 자, 공약주 먼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 2번 질문에서 시간을 많이 썼는데 개장 전 관심주가 인텔리안테크이네요. 최근 들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긴 해요. 네, 최근에 그 한화랑 KB 쪽에서 리포트 나왔는데 그 KB 쪽 리포트가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 작년에 부진했던 해상용 그 VSAT 안테나가 올해부터 올해 1분기 턴아웃하고 2분기 때 이제 회복 구간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동사가 이제 그 저기도 그 위성용 안테나 공급 말고도 그 게이트웨이 쪽 이게 원래 게이트웨이를 먼저 써야지 그다음에 안테나를 올리거든요. 이 게이트웨이 쪽의 수주가 지금 지난해 그 8월 달에 이제 수주가 있었고 올해 이제 4월 24일에 공시가 또 2차 수주가 또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수주가 계속 늘고 있고 또 저기도 위성 안테나 공급도 올해 한 2, 3분기 올해 신제품은 2종 정도 출시가 돼서 올해 한 3분기, 3, 4분기 정도의 수주가 좀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이제 그 하나 시스템과의 방산 관련 그 MOU를 좀 맺어가지고 방산 시장으로 좀 진출할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네. 올해 그래서 그 하반기부터 해상용 VAT 그 안테나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그 적에도 지상용 제품 아까 평판 안테나라든가 게이트웨이 쪽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발생을 하기 때문에 1분기 다소 좀 부진할 수 있겠지만은 올해 하반기에 그 실적을 기대하고 그리고 실제로 올해 KB증권에서는 올해 영업이익을 229억 그 전년 대비해서 113% 증가 예상하고 있고요. 하나증권에서는 그 영업이익을 230억 정도에서 114% 이제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서 네. 올해 실적이 상당히 굉장히 두 배. 영업이익이 2배 정도 증가하는 그런 흐름이니까 지금 주가에서는 해볼 만하지 않나 싶고 하나투자증권에서는 73,000원 목표 주가를 이제 그 12개월 포워드 EPS 기준으로 한 29.9배 줬고요. KB에서 4월 26일 날 나온 거는 24년에서 25년 평균 EPS의 그 32배 정도 쓰니까 아마 30배 내외에서 지금 그 증권사에서는 밸류에이션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증권이랑 그 KB증권 거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시면서 목표가는 73,000원 정도 잡고 나서 뭐 한 눌림 피해 들어가시는 정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도 강하고 인텔리안테크의 사업부가 명확하죠. 수출 데이터도 이제 안테나 쪽들이 굉장히 잘 잡히고 있어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유리기판 한 줄만 듣겠습니다. 아쉬워서요. SKC 기존의 탑픽인데 요거 탑픽 유지하십니까? 그대로 탑픽이고요. 당연한 거는 이제 삼성전기가 그 유리기판 양산이 26년에서 27년인데 반해서 SKC는 올해입니다. 24년도 양산이고 유리기판이 합한 이유는 SKC에서 밝힌 게 보수적으로 영업이익이 20에서 30% 정도인데 최근에 업계에 나온 연기가 평균 40%대 그리고 최고는 뭐 70%대 얘기하기 때문에 유리기판은 단기 테마가 아니다. 좀 오래갈 이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테마가 아니고 최선호주로 SKC 11만 원 이하 매수 권유 얘기해 주셨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명확하게 전달해 주셨네요. 이창환 영업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